히어로를 양성하는 최고의 교육기관 UA에서 고작 1학년임에도 어지간한 프로 레벨은 진작에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았던 바쿠고 카츠키. 작품이 진행될수록 글러먹은 인성 파탄자가 점차 정상화되는 과정을 보는 재미도 있었고, 이미 강자임에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최종장까지 멋진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간디 채널의 나히야 이야기 바쿠고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히어로 네임 대폭살신 다이너마이트. 소속 UA 고등학교 A반. 개성 폭파. 타입 변형 발동계. 바쿠고는 수치 많고 뾰족한 금발에 날카로운 눈매와 저간을 가졌습니다. 강력한 개성과 재능을 모두 타고난 덕에 많은 기대를 받으며 성장했던 탓인지 남을 깔보는 건 기본인 오만방자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론 잘생긴 축에 속하기 때문에 얼굴만 보고 잘생겨서 좋아하는 팬이 많다고 합니다. 바쿠고는 세상 만사를 승부에 대입하기 때문에 승부욕이 강하다는 묘사만으로는 부족한 승부욕의 화신 그 자체인데요. 심지어 본인이 만족한 흐름대로의 승리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피곤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바쿠고의 난폭하고 오만방자한 성격은 사실 히어로보단 오히려 빌런에 적합한데요. 실제로 이 때문에 빌런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쿠고는 올마이트를 오직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넘어야 하는 벽으로도 봤을 정도로 최고의 히어로가 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가치관일 뿐 히어로엔 적합하지 못한 성격임은 확실해서 나중에 프로가 되어서도 성질을 죽이지 못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순위표에선 실력에 비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바쿠고는 주인공인 미도리아와 어렸을 적부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천재라고 치켜 세워준 탓인지 바쿠고는 남을 깔보는 거만한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과거 미도리아의 무게성 판정을 들었을 땐 그를 업신여기다 못해 일종의 선민의식을 느꼈고, 미도리아가 유에이고를 지망했을 땐 심한 폭언을 가했을 정도로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쿠고가 미도리아를 부르는 호칭이자 미도리아의 임시 히어로 네임이었던 데쿠는 번역하면 등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이를 아구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정말 많이 순화한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훗날 바쿠고는 UA 입시 시험에서 협력성을 보는 레스큐 포인트가 0점이었음에도 오직 전투 능력을 평가하는 빌런 포인트만으로 실기 성적 1위를 거두며 UA에 입학합니다. 입학 이후 개성 파악 테스트에서 분명 무개성이었을 미도리아가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자 미도리아가 여태 자신을 속이고 우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전투 훈련에서 미도리아와 우라라카를 상대했을 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듯 최대 출력을 끌어냈는데 정면에선 미도리아의 파워를 넘을 수 없겠다고 직감합니다. 바쿠고는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상대가 어느새 자신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지도 모를 만큼 강해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바쿠고를 친구로 생각했던 미도리아는 개성이 없는 척 속였다는 오해를 풀고자 모든 걸 말해줄 순 없지만 누군가에게 양도받은 개성임을 밝힙니다. 하지만 지극히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타인에게 개성을 양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바쿠고의 화만 돋우게 됩니다. 그렇게 학창생활을 보내던 바쿠고는 자신을 능가하는 재능을 보유한 토도로키를 보며 자신이 최고가 아니라는 현실을 조금씩 직시하면서도 언젠간 전부 넘어서겠다는 향상심을 불태웁니다. 그러던 중 인간학수편에서 바쿠고가 빌런 연합의 표적으로 찍히면서 빌런 측의 스카웃 목적으로 납치당하게 됩니다. 더러운 성질머리와 인성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히어로가 되고자 했던 바가 뚜렷했던 바쿠고는 빌런 연합의 협박 및 제안에 굴복하지 않았고 프로 히어로들과 A반 친구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출됩니다. 올마이트가 숨겨왔던 진실이 밝혀지고 히어로 측과 빌런 측의 난전이 마무리됐을 무렵 올마이트가 정식으로 은퇴를 선언하면서 다음은 너다 라는 말에 오열하는 미도리아를 보게 됩니다. 바쿠고는 이전에 오해를 풀려고 했던 미도리아를 떠올렸는지
미도리아가 올마이트의 개성을 양도받은 후계자임을 어렴풋하게 눈치챕니다. 이후 가면허 시험에 응시했을 땐 2차 시험에서 열심히 구조한 성과를 냈음에도 요구조자에게 윽박지른 것과 말투 문제로 점수를 다 깎아먹는 바람에 탈락하게 됩니다. 그날 밤 바쿠고는 미도리아를 호출하더니 이전에 겪었던 상황들에서 유추한 가설을 설명합니다. 당황한 미도리아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바쿠고는 왜 자신이 아니라 부계성이었던 너가 올마이트의 후계자로 인정받았는지 증명하라더니 대뜸 미도리아를 공격하면서 전투에 돌입합니다. 사실 바쿠고는 자신이 납치당한 사건 때문에 올마이트가 은퇴하게 되었다는 죄책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분명 자신보다 뒤처진 존재였던 미도리아가 올마이트에게 후계자로 인정받은 것, 그리고 나날이 강해지는 미도리아의 모습을 보고 느낀 초조함이 뒤섞인 복잡한 울분을 토해냅니다. 전투 중 바쿠고는 미도리아가 자신보다 우위에 있어서 자신을 훤히 꿰뚫어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동경했기 때문에 쫓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중재를 위해 등장한 올마이트의 해명과 미도리아를 오해하고 있었음을 깨달은 바쿠고는 그동안 미도리아를 무시하고 혐오했던 이전과는 달리 이젠 라이벌로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로는 능력만 있는 양아치 같았던 초반과는 달리 여전히 난폭하긴 하지만 우수한 학생의 모습을 보여주며 미도리아와 티격태격하면서도 친구처럼 지내고 쇼토와도 큰 문제 없이 특별 강습을 이수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미도리아와 쇼토와 함께 엔데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바쿠고는 개성을 응축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화력을 늘릴 수 있게 되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초현실 해방전선 급습 이후 원포호를 노리는 올포원의 마수가 미도리아의 주변에 영향을 끼칠 만큼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에 미도리아는 숨겨왔던 진실을 밝히더니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볼까봐 떠나겠다는 선택을 하자 바쿠고를 포함한 A반 하고 모두는 곧장 미도리아를 붙잡으러 향합니다. 미도리아가 교전이 아닌 도주만을 택했기 때문에 모두의 협력으로 미도리아에게 닿을 수 있었고, 이이다가 미도리아의 고집을 꺾으면서 확보에 성공합니다. 미도리아가 A반 일행들 앞에 다가왔을 때 바쿠고는 미도리아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합니다. 과거에 미도리아를 깔보고 무시했던 이유와 왜 UA에서도 미도리아를 부정하고 싫어했는지를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UA에서 보냈던 시간은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이해하는 나날이었음을 밝히더니 미도리아에게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직후 이상만으로는 분명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으니 자신들이 저마다 추구하는 히어로상처럼 전부 구하고 이겨내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미도리아도 도망치면서 했던 실언을 사과하고 UA로 돌아가 빌런 측과의 끝맺음에 대비하게 됩니다. 최종 결전이 시작되자 바쿠고는 시가라키 토벌조에 참가합니다. 원래는 미도리아도 같은 조였지만 토가 때문에 틀어지자 나머지 일행들과 시가라키를 상대하게 됩니다. 바쿠고는 시가라키의 본체에 접근해 전력을 다한 공격을 퍼부었는데 아쉽게도 제대로 된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바쿠고는 힘의 격차를 느끼면서 순간 좌절했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빠르게 떨쳐내고 시가라키에게 끊임없는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개성 발동의 부작용으로 바쿠고의 전신에 니트로땀이 분비됩니다. 직후 전신에 폭발이 발생하면서 극도의 고통이 찾아왔는데 바쿠고는 오히려 이 전신 폭발을 이용해 정신이 혼미해지는 고통 속에서 오직 본능만으로 초고속 전투를 감행합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에 시가라키의 공격에 적중당하면서 심장에 심한 손상을 입어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 엣지쇼트가 바쿠고의 체내로 들어가 찢어진 심장을 봉합하면서 응급처치에 성공합니다. 깨어난 바쿠고는 곧바로 전장에 복귀해 올마이트가 올포원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순간 엄청난 속도로 올마이트를 낚아채며 멋지게 등장합니다. 올마이트에게서 부목으로라도 쓰라며 파츠를 받은 뒤 곧바로 바쿠고와 올포원의 전투로 이어집니다. 바쿠고는 올포원의 머리에 폭발을 직격시킨 뒤 올포원의 속도마저 능가하는 위험을 보입니다. 이어서 올포원의 하관을 터뜨리고 사람의 형체를 확인할 수 없을 만큼 폭격을 가하자 올포원의 대감기가 갓난아기까지 회귀합니다. 이때 바쿠고는 갓난아기의 모습을 보고도 결코 안도하지 않고 확인사살을 가한 뒤 쓰러집니다. 워낙 중상이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든 체력만 좀 회복한 채로 병원에서 뛰쳐나와 미도리아에게 향합니다.
모두가 미도리아에게 길을 터주고 있었을 때 바쿠고는 미도리아를 워프시키려던 쿠로기리를 저지하고 미도리아가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걸 돕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미도리아가 머지않아 무개성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선의의 경쟁을 할 미래가 없어졌다는 상실감과 과거에 저질렀던 만행의 죄책감이 북받쳐 눈물을 흘립니다. 에필로그에선 사실 바쿠고도 입만 다물면 훈남인데다 올포원과 벌였던 치열한 전투 영상이라도 퍼졌는지 여자 후배들이 사생팬처럼 쫓아다니게 되면서 한동안 쇼토와 함께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UA를 졸업한 이후엔 프로 히어로로 활동했는데 더러운 성질머리는 여전한지 실력과 실적에 비해 히어로 랭킹은 하락세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바쿠고는 언제까지고 경쟁하고 싶었던 미도리아를 그리워했는지 본인을 중심으로 A반 일행과 자금을 모아 아머드 올마이트 개량판 제작에 일조합니다. 이후 바쿠고는 미도리아에게 손을 내밀고 A반 일행들과 함께 출동하는 모습으로 막을 내립니다. 손바닥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바쿠고의 개성은 폭파입니다. UA에 입학하기 전부터 사이드킥 제안을 받았었고 학생임에도 어지간한 프로 이상이라는 말이 나왔을 만큼 독보적으로 강력한 개성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쿠고가 천재로 칭송받았던 이유는 개성 외에도 천부적인 전투 센스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의 개성을 다양한 형태로 응용해 수많은 기술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경이적인 반사신경과 움직임, 상황 대처 능력, 분석력 등 타고난 싸움의 천재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바쿠고의 전투 감각은 주변 하고들은 물론 다미민 아이자와까지 감탄했을 정도였으며 미도리아는 풀카울 동작을 구현할 때 대놓고 바쿠고의 움직임을 참고했습니다. 바쿠고의 폭발은 손바닥에서 발생하는데 정확히는 양손바닥의 땀샘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분비해 화학 반응으로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펑펑 터지는 폭발의 위력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면 지나치게 흉악하고 위험한 능력이 되기 때문인지 작중에선 그 흐름을 곁들인 충격파 정도로 묘사되었습니다. 위력이 만화에 적합하게끔 패치된 여파인지 바쿠고는 폭파의 반동을 이용한 고속 이동 및 비행, 땀방울을 응축시킨 뒤 흩뿌려 동시다발적 폭발을 일으키는 클러스터, 화력을 한 점에 집중시켜 발사하는 AP샷, 강렬한 섬광을 일으켜 시야를 차단하는 섬광탄 등 폭파 자체의 위력보단 다채롭게 운용하는 바쿠고의 센스와 테크닉 쪽이 강조되었습니다. 폭파는 상성을 크게 타지도 않을 뿐더러 위력이 강하면 강했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방식의 활용까지 가능한 육각형 개성입니다. 그나마 공개된 약점이나 파해법이라곤 고화력을 내면 팔에 무리가 온다는 묘사가 있었는데요. 파워 인플레가 진행된 후반부에 들어선 해당 설정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꼽으라면 땀을 이용하는 개성이다 보니 땀의 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예열이 다소 필요하다는 점뿐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쿠고는 크고 두꺼운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작중에서 바쿠고의 포지션은 얘보다 강하면 사기케임에서 얘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타공인 미도리아의 라이벌이자 서브 주인공급 비중으로 높은 인기를 구사했던 바쿠고. 주변 사람 피곤하게 하는 더러운 성질머리와 각종 행실 문제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본인을 중심으로 A반 친구들과 자금을 모아 특수 슈트를 제작하는 데 앞장섰음이 밝혀지면서 아마 미도리아의 히어로 복귀를 가장 기다렸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